안녕하세요. 2023년 SNU Fast MRI 챌린지에 참가한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2년 전부터 이 챌린지를 오르가나이즈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의 이종호 교수입니다. 이번 챌린지에는 작년과 동일한 144팀이 참가하였고 221명이 참가하였습니다. 그리고 참가한 친구들의 소속 학과부를 확인했더니 작년 대비 두 학과부가 는 33개 학과부에서 참가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번 챌린지를 위해서 지금 보여주는 슬라이드와 같이 모두 5명의 스텝이 많은 고생을 해주고 있는데요. 우선 제가 여러분의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Q&A 행정을 맡았고 우리 랩에 있는 이진아 연구원께서 Q&A랑 행정을 맡을 예정에 있습니다. 그리고 에어스 메디컬의 정우진 박사가 데이터셋 관련된 지원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데이투데이 오퍼레이션과 Q&A 또는 리더보드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밸류에이션을 담당해 줄 조교로서 작년 탑탭에 들었던 배재혁 조교와 서준표 조교가 많은 도움을 줄 예정에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싶은 것인가? 이게 문제 정의를 해보면 굉장히 단순하게는 이렇게 됩니다.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이 시스템이에요. Fast MRI라는 문제를 풀기 위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게 이번의 문제고, 당연히 시스템은 입력과 출력이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이 시스템입니다. 어떤 것이 입력으로 들어와서 시스템에 의해서 그 입력을 바꾼 다음에 출력으로 나오는 거고, 아무래도 뉴럴넷, 딥러닝 기반의 챌린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시스템을 뉴럴넷, 특히 딥뉴럴넷으로 디자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한테 샘플 시스템을 두 가지 제공해 줄 예정에 있어요. 그 다음에 인풋은 당연히 영상이고 MRI 영상이고 출력도 영상이 될 거예요. 특히 이 입력으로 들어가는 영상은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엘리어스가 된 MRI 영상이라고 하는데, 엘리어스란 말은 굉장히 정형화된 엔지니어링 단어예요. 되게 잘 디파인 되어 있는 엔지니어링 단어여서 나중에 수업을 듣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.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이즈가 좀 끼어 있다, 흔히 보던 MRI 영상보다 굉장히 이상한 아티팩트 패턴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출력의 경우에는 이렇게 깨끗한 엘리어싱이 없는 깨끗한 영상을 만들어내면 돼요.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. 좋은 영상을 나쁘게 하는 건 되게 쉬운 일인데 나쁜 영상을 좋게 하는 건 보통 되게 어려운 일이니까 이것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되게 꼼꼼하게 디자인을 해야지 이게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물론 하나의 영상에서 요걸 해내는 게 목표가 아닌 거죠. 굉장히 많은 영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이 뉴럴넷에서 디자인을 해야 될 목표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왜 이렇게 엘리어스 된 영상에서 엘리어스 프리한 영상을 만들고 싶으냐? 이유는 대단히 단순해요. 클리니컬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큰데 이렇게 엘리어싱이 된 영상을 MRI에 들어가서 촬영하는 데는 2분뿐이 걸리지 않고요. 하지만 이 엘리어스가 없는 오른쪽 영상을 촬영하는 데는 4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시다. 실제로 딱 2분, 4분 떨어지지 않겠지만 대략 그런 스캔 타임의 차이가 있어요.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든 시스템을 잘 디자인해서 2분 찍은 거를 4분 퀄리티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렇죠. 한 명 사람 찍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, 그 말은 병원에서 사람을 찍을 수 있는 환자의 숫자가 2배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고, 그만큼 병원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굉장히 비즈니스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이고 실제로 MRI에서 가장 핵심 테크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뉴럴넷을 이용해서 이것을 하려면 흔히 얘기하는 학습이란 걸 해야 되잖아요. 딥뉴럴넷을 학습하는 게 필요하고, 그것을 위해서는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. 당연히 여러분한테는 데이터가 주어질 거고, 우리는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해서 여기 엘리어스가 된 영상을 입력으로 넣고 거기에 대한 정답지, 엘리어스 프리 영상을 제공해서 뉴럴넷이 얘들을 보면서 입력과 출력을 비교해 가면서 내가 어떻게 그 아티팩트를 없애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워서 뉴럴넷을 만들게 하면 됩니다. 또는 뉴럴넷을 트레이닝하게 하면 됩니다.
그래서 그 결과 여러분이 뉴럴넷이 이제 디자인이 완료가 되고 나면 우리한 그 테스트 데이터 또는 이밸류에이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건 한 번도 뉴럴넷이 본 적이 없는 데이터인 거죠. 걔를 집어넣어서 여러분이 아주 엘리어스한 프리한 영상을 되게 잘 만들었으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자,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우선 리더보드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내 데이터에 대한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밸류에이션한 결과를 올리는 뭐 보드가 있을 거예요. 우리가 여러분한테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서 줄 거예요. 그럼 거기 있는 테스트 데이터를 당연히 트레인용으로 쓰면 안 돼요. 트레인용으로 써버리면 여러분의 성능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실제 여러분한테 제공하지 않는 히든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퍼포먼스가 안 나올 거고 최종 이밸류에이션은 이 히든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할 예정에 있으니까 뭐 여기에 뭐 테스트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에 섞어서 아티피셜하게 여러분의 결과를 좋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.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가 제공하는 테스트 데이터는 평소 때는 절대로 쓰지 말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이밸류에이션한테 써가지고 이 리더보드에 그 결과를 올리면 됩니다. 그 올리는 그 결과는 SSIM 스코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코드로 여러분한테 제공할 예정에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한테 네트워크 가져와라고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같이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. 아마 그런 일은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. 그 다음에 파이널 이밸류에이션은 기본적인 생각은 여러분이 여러분 네트워크를 우리 랩에 가져와서 같이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여러분이 같이 갖고 있지 않는 히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최종 여러분의 SSIM 스코어를 측정하는 게 파이널 이밸류에이션이 돼요. 우리의 기대치는 이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의 캐릭터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의 캐릭터랑 비슷하기 때문에 SSIM 스코어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몇몇 경우에 대해서는 로그를 여러분한테 우리한테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전체 이밸류에이션의 피리어드는 8월 20일 챌린지가 끝나는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밸류에이션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는 사실은 탑 한 15위 또는 탑 20위까지만 이밸류에이션을 할 예정에 있어요. 모든 사람을 다 이밸류에이션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골라서 하게 되는데요. 이런 탑 15 to 20 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떻게 했다,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라이트업을 해야 되고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줘야 돼요. 어떤 것들을 해볼 수 있느냐? 지금 입장에서는 여러분한테는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. 특히 뉴럴넷을 모르는 친구들한테는 아직까지 뭐 유넷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쭉 리스트가 있으니까 나중에 되면 한 번쯤 다시 이 페이지를 리비짓 해가지고 이런 걸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디자인을 바꾸는 게 있을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샘플 네트워크를 2개를 줄 테니까 그 2개를 잘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데이터를 오그멘테이션 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인풋 데이터 프로세싱, 프리프로세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딥러닝에서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데 되게 포커스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포텐셜 시나리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보면 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여기 2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아직까지 배운 적이 없는 아까 보여줬던 이미지 엘리어스 된 이미지 그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MRI에서 그냥 이미지 도메인이 아닌 로 데이터라고 불리는 MRI 케이스 베이스 데이터라는 것도 주어줄 거예요. 그거를 활용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. 좀 더 수업을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될 거고 이미 수업들은 꽤 올라가 있으니까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수업들을 좀 보도록 하세요. 그럼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랬을 때 흔히 1등 하는 팀 또는 탑 10 정도 되는 팀들은 주로 케이스베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있다면 처음부터 케이스베이스 쪽으로 테스트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이 챌린지를 수행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나는 그냥 좀 배워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 이미지 도메인에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스타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이미 많은 클래스들이 온라인에 올라가 있어서 그것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거를 다시 하진 않을 것 같고
이번에는 이렇게 챌린지가 어떻게 프로그레스가 되는지, 챌린지의 스트래티지 관련돼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비디오가 좀 올라갈 거고, 그 비디오들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이번 비디오 클립처럼 이센셜 클래스가 있어서 이거는 꼭 봐야 됩니다. 이걸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잘못된 방향으로 챌린지를 수행할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옵셔널 해서 이건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비디오 클립들이 있고요. 그냥 뭐 재미삼아 듣는 펀 클래스가 있고, too much information 클래스들도 있어요. 그래서 바쁘면은 뭐 이센셜만 들어도 좋고, 아니면 재밌다 싶으면 다른 것들도 더 추가로 들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, 이번 챌린지는 당연히 2021년 챌린지와 거의 많은 부분에서 동일하지만,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밸류에이션이라든지 몇몇 포인트에서 차별화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데이터 셋도 다르고, 데이터의 액셀러레이션 팩터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작게 얻을지도 이번엔 달라졌어요. 그래서 꼭 신경 써가지고 이번 인스트럭션에 맞춰서 챌린지를 수행하도록 합시다. 그리고 이번 데이터를 이용해서 챌린지를 수행해야 됩니다. 참고로 MRI 관련돼서 좀 더 듣고 싶으면 스누온에 보면 내가 강의한 생체 이미징 공학이라는 수업이 있으니까 그것도 되게 좋은 리소스가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어 할 어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, 원래 생각해보면 로지컬하게 2천만 원이라는 상금에 대해서 1등한테 1,000만 원을 주고 2등부터 이제 딱딱 나누면 무한급수에서 이제 딱 2천만 원이 되잖아요.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뒷부분에 롱 테일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올해는 되게 심플하게 1등에서 5등까지는 큰 돈, 의미 있는 돈을 주는 걸로 하고, 6등부터 10등까지는 뭐 특별상으로 이렇게 뭔가 주어질 예정에 있습니다. 이게 특별상이 뭘지는 아직까지 어나운스는 안 돼 있어요. 하지만 뭐 섭섭하지 않는 특별상이 될 것 같고, 뭔가 에어스 메디컬에서 준비하기로 해가지고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뭐 어차피 되게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. 돈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래도 몇백 명이 참가한 챌린지에서 탑 10에 랭크 됐다, 이런 건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내년에도 아마 이것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은데,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탑 랭커들에게 조교로서 활동할 기회를 줄 예정에 있고, 조교 샐러리는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메일이 이미 간 것처럼 DSA를 사인업을 해서 우리한테 이메일을 보내줘야 돼요. 본인들 각자 이메일을 확인하도록 합시다, 혹시 아직까지 안 했다면.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라든지, 테스트 데이터가 아니라 전체 데이터셋이라든지, 그 다음에 GPU 신청 결과 또는 GPU 사용하는 법 등은 원래는 오늘까지인데 늦으면 뭐 내일, 많이 늦어서 다음 주 초까지는 정보들을 업데이트 해줄 예정에 있습니다. Q&A 세션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메일,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메일을 보내도록 할게요. Q&A 보드가 운영 중에 있어요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태프들이 답을 할 예정이니 질문이 있으면 Q&A 보드에 올리고, 거기서 안 되면 페스티벌 회의 여기 이메일 링크로 이메일을 보내면 대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GPU가 되게 중요해요. GPU 활용 정도를 봐서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또는 팀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. 나의 경험상 지난 챌린지에서는 결과적으로 마지막 2주 플러스 알파를 놔두고는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었고, 아마 올해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하다 보면 항상 이슈들이 생길 수 있어서 내가 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스태프들도 그렇고 다 발론티어링이에요. 물론 샐러리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, 그게 뭐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respect staffs and other challengers 하는 거 잊지 말도록 합시다. 마지막으로 이 챌린지를 위해서 많은 곳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. 뭐 전기정보공학부에서 전체 주관을 해주는 걸 했고, 후원으로서는 이 에어스 메디컬과 클린 벤처스에서 이제 여러분의 상금을 지원해주기로 했고, 그다음에 공대 정보화에서 이제 중요한 GPU 리소스를 제공했습니다. 그 외에도 뉴미디어 공동연구소, 전력연구소, 그다음에 BK 프로그램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서 이 챌린지를
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다들 박수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몇 가지 더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해피 챌린지!